이제 도함수의 활용 수능 기출 문제를 보는데 범위에 해당되는 게 방정식, 부등식부터가 시험 범위니까요. 기말고사 범위니까 몇 번으로 쭉 뛰어넘냐면 나머지 다 뛰어넘으시고 22번으로 갑니다. 자,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 값은 이라고 했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이퀄 K라고 써놓고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면 그지? K가 자, 요 극대값하고 극소값 사이를 이렇게 지나줘야 그지? K가 이렇게 지나줘야 세점에서 만나겠죠. 따라서 요 K의 정수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극대극소를 찾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도함수 미분합니다. 자,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가 되고 3 묶어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x 13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빼기 1과 3일 이렇게 지나는 풀일 테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일 테고, 자, 빼기 1을 넣었을 때 빼기 1을 넣어봅니다. 빼기 1이고 빼기 3이고 더하기 9죠. 그러면 9에서 4 뺐으니까 5입니다. 이게 빼기 1,5겠죠. 자, 여기가 K가 일단 5보다는 작고 여기보다는 크다. 극소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 문제를 잘 읽으세요. 좀 이기적으로 가세요. 정수 K의 최대값을 물으니까 여기만 필요하죠. 여기는 구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거 구할 필요가 없어. 최대값 물었어. 답은 그래서 얼마예요? 2번이죠. 4죠. 4. 5보다 작은 거에 가장 가까운 최대 정수는 4죠. 이거는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 물론 뭐 최대 최소를 물었으면 구할 필요가 있고 정수 개수를 물었으면 구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거 최대값만 물었잖아요. 자, 23번 가봅니다. 자, fx가 저렇고 gx가 저런데 요거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 요거는 교점의 x좌표를 관찰하라는 거니까요. 자, 요거 두 개 이퀄이라고 놓고 같다라고 놓고 식을 정리해 봅니다. 식을 정리하면요,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이퀄 a 이렇게 딱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같다라고 놓고 한꺼번에 왼쪽으로 딱 정리해서 신식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을 이제 미분해서 6x의 제곱 6x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 합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 이렇게 될 거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고요. 자, 참고로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 그리고 1을 갖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여기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넣어볼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넣어볼게. 이거는 12 플러스 24 이렇게 될 거니까요. 플러스 20이 나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20이 돼요. 자, Y축은 대략 이런 쪽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행히도 0,0이 지난다는 게 확 보이고 있죠. 그러면 X축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었을 때는 계산 선생님이 직접 해봤다. 마이너스 7이야. 자, 그러면 K가 어디를 지나야 두 개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가지냐면 이렇게 K가 지나줘야 요게 두 개가 양수 나오고 하나는 음수 나오겠죠. 따라서 K는 일단 0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마이너스 7보다는 위로 올라가 줘야 될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6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6개가 됩니다. 6개. 정수 A의 개수는 1번입니다. 24번을 보면 fx, gx의 도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hx를 빼남수로 본 거죠. fx 빼기 gx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보기 중에서 f'0은 7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자, 이런 형태고 하나는 이러한 형태로 하고 있고요. 여기 만나는 교점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이 F'X고 요것이 G'X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서 이제 묻는 물음에 답해보라 이건데, 기억! hx는 x 이퀄 a에서 극대를 가느냐, hx의 극대 극소 물으면 요놈의 도함수가 필요하니까요. h'x를 구해보라. f'x 마이너스 g'x. 따라서 우리가 요거 두 개 뺀 놈 결과가 이 h'이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서
요거 두 개 뺀 놈의 H'을 대략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왜? 부호 변화만 관찰하면 되니까요. 이게. 자, 그럼 보세요. 이 지점하고 이 지점에서 만약에 여기다 A를 넣어 봅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F'A나 G'A나 둘 다 높이가 여기니까 똑같은 값을 뺐으니까 이건 0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던 바 다시 확인하는 중입니다. 배남수 요거는 이 두 개가 만나는 교점에서는 항상 0을 지나게 돼 있어요. 여태도 0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H'X의 부호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 여기는 이 경계점 있잖아요. 경계점. 여기서 이 왼쪽에만 쳐다보세요. 왼쪽. F'에서 G'을 뺀 거니까 이 왼쪽에서는 F'이 위쪽에 있고 G'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부호가 양수겠죠. 그럼 여기는 음수고요. 여기는 양수입니다. 왜? 뚫고 지나가면 반드시 부호는 역전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요 도함수 요거 H'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래 그려져야 풀이 되고 여기 염진하는 요게 바로 파란색의 H'의 정체예요. 따라서 HX는 X 이퀄 A에서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게 HX의 그래프인 거예요. 요게 H'이고요. 따라서 A에서 극대를 갖는다. 참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HB는 여기죠. 여기가 0이면 아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HX 이퀄 빵에 서로 다른 실근계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당연히 두 개를 갖는다. 요것도 참이네요. 자, 그 다음 알파, 베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있는데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 요것이 5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 그럼 이제 잘 보시면 여러분 요거는 함수 값의 차이가 나오고 x좌표의 차이가 오른쪽에 있으면 항상 요걸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놈이 기하학적인 의미가 평균 변화율이 되잖아요. 물론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했으니까 양변을 나눌 때는 부호를 신경 써야 됩니다.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했으니까 양수예요. 양수로 양변을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겠죠. 요거죠. 그러면 이 0에서 B 사이에 있는 모든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항상 이 값이 성립하느냐 묻고 있어요. 나보고 지금 묻는 게 뭐죠?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묻고 있잖아요. 평균 변화율. 아, 이거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잡아서 직선의 기울기를 따지는 건데 0에서부터 5까지 두 점 잡는 게 한두 개라야 이걸 뭐 알 수 있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존재할 텐데 이런 걸 어떻게 구하지? 자, 이때 떠올라야 될 게 평균 값의 정리입니다. 자, 이런 거죠.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것이 H 프라임의 C랑 같아지는 C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게 평균 값의 정리인데 HX가 물론 구간에서 미분간하고 연소일이 되죠. 이게 사실은 활용도가 뭐냐면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물었을 때 그것을 순간 변화율의 범위로 대체할 수 있답니다. 대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항상 딱 문제 풀 때는 디귿하고 니은이 디귿의 결정적인 힌트가 된다 했잖아요. 갑자기 디귿에서 뭐지 이거 뜬금없이 이걸 왜 묻지? 라고 생각하면 그 위쪽에 있는 걸 항상 살펴야 돼요. 그 위쪽 걸 보니까 항상 나한테 H 프라임이 H를 구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었잖아. 뭔가 H 프라임 X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기억 니은이었어. 그러니까 디귿도 기억 니은을 풀다가 너 H 프라임에 대한 존재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면 요 디귿도 요 평균 변화율을 H 프라임으로 대체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내란 거야. 기억 니은을 힌트를 줬으니까.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H 프라임이잖아요. 문제에서 0에서 B 사이만 보내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여기는 이놈이 이게 H 프라임의 X로 대체가 되고 결국은 이 H 프라임 X가 5보다 작냐라고 묻고 있으면 우리 이게 무슨 뜻이라 했노? 여기는 이 구간에서 요 놈이 가지는 최대 값이 5보다 작냐라고 묻고 있잖아. 그지? 이 구간 양쪽에 경계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 봐라. 파란색 그래프. 자, 그려볼게. 0에서부터 B까지. 자, 여기서 빵꾸 뚫고요. 요렇게 가는 요만큼이잖아. 여기서 최대값 어딥니까? 요거의 최대값 0일 때죠. 이때죠. 이때인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볼까? 이거야 이거. 이거지? 그럼 여기다가 0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0을 넣었다고? 그러면 요거에서 요걸 뺀 놈이 H 프라임 0 여기서 이 높이인데 자 요게 주어져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 앞서 다시 가보니까요.
F' 빵하고 G' 빵이 여기 주어져 있네. 7하고 2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7하고 2. 그래서 7에서 2 빼면 이게 5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5였다고. 그래서 결국은 자 0에서부터 B까지 여기 있는 요놈 가지는 최대값이 5보다 여기 5 빵꾸 뚫려 있으니까 요놈의 최대값은 5보다 살짝 아래쪽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만족되죠. 빵꾸 뚫린 바로 밑에가 최대값일 테니까 이게 만족되죠. 따라서 디귿은 참입니다.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느냐 묻고 있었어요. 자 25번으로 가봅니다. 2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부등식 문제가 또 나왔는데 자 이거는 결국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가지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저게 최소값은 당연히 극소에서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4x 전부 상수항 넘겨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 그러면 이렇게 봐놓고 요놈의 최소값은 당연히 극소겠죠. 그 극소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성립한다. 요거 전체가 상수라고 취급당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저거 미분해보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인데 4 묶어내고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인데 여기는 요놈은 판별식 따져보면 항상 허근이거든. 허근이면 요놈은 항상 부응 x축비를 떠있으니까 부호는 항상 양수만 나와서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게 도함수였는데 이걸 fx로 봤어. 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 관찰할 때 항상 양수인 놈은 제끼라니까 이놈의 부호 변화 영향을 못 끼쳐. 그러니까 요것만 그리는 거야. 요것만 1,0을 지나면서 기울기 양수인 직선이니까요. 빼기 더하기고 자 그러면 저 fx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1에서 최소이자 극소를 가지는 거니까 여기다 1 넣은 거 1 빼기 4 마3이죠. 요게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만족한다. 자 따라서 결국은 a제곱 마이너스 a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6 요게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거 인수분해해서 풀면 a의 범위가 나오겠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3 사이. 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렇게 되니까요 총 몇 개입니까? 요게 6개죠. 6개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26번 이런 건 뭐 계산 문제다. 문제에서 보니까 위치 함수가 주어질 때 가속도가 0일 때 요때의 시각을 찾았어요. 요때 시각을 P의 위치가 40이다. 위치에다가 집어넣어 보라 그런 말이지 뭐. 가속도 속도는 위치 함수라고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자.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t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지? 요거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인데 자 요게 0이 될 때니까 t가 3초일 때라는 뜻이고요. 그때 위치는 3을 저기다 넣은 거죠. 위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자 27을 3으로 나눈 게 9 플러스 27이고 더하기 k 요 값이 40이 될 때 요런 뜻이죠. 자 따라서 k를 구해보면 요거는 2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산수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니까 2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7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뀔 때라고 했어요.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뀔 때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의 시각을 한번 찾아서 그때 원점에서 위치했다 이 말이니까 어려운 말로 막 혼동을 주고자 하는 표현일 뿐이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각이잖아. 그때 시각을 찾아서 그걸 여기다 딱 집어넣었을 때가 원점이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냥 미분을 해봐. VT 3t의 제곱 마이너스 12 3 묶어내면 t 제곱 빼기 4니까 3 t 빼기 2 t 플러스 2가 되면 시각이 항상 양수니까 t가 2초일 때야.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뀔 때가 이때 2초일 때인데 그때 원점에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t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빵이 된다 이 뜻이죠. 위치가 빵 2 집어넣어봐. 8 빼기 24 더하기 k는 빵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k가 16이다 이 말이 이렇게 구하는 소리예요. 자 마지막 2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껌이죠. 1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고 이 말이 t 이퀄 1일 때 속도가 0되고 이 뜻이죠. 2일 때 가속도는 빵이다. 뭐 그냥 연립 방정식이네. vt 구합시다. 미분
t 3t의 제곱 2at 플러스 b 한 번 더 미분합시다. at 6t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건데 자 문제에서 1일 때 얘가 0 된대요. 3 플러스 2a 플러스 b 이게 0이다.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가속도가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빵 된대. 그러면 12 플러스 2a가 빵이다.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a 마이너스 6을 이런 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b는 얼마야? 9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함수의 활용 파트너 수능 기출 문제는 문제수가 뭐 몇 개 안 됐습니다. 기말고사 범위가 짧아서 그렇겠죠.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면 적분에서는 뭐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봐야 될 건데 문제가 적분에서 살짝 어려운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렵다고 또 회피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고 몇 개가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강의를 보면서 차분하게 돌려드리면 돼요. 좀 고난이도 문제들이 몇 개가 섞여 있거든. 한두 개 정도 섞여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복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선생님이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좌절하면 안 된다. 알겠지? 뭐 이게 도대체 어려운 게 어디가 있니? 계산이 좀 복잡하고 그럴 뿐이지. 최선을 다해보자. 자 쉬었다 갑니다. 수고했습니다.